광주 도심 한복판의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괴 현장 주변 작업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인데 추가 붕괴 위험에 실종자 수색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안전 전문가이신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사고와 관련된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무엇보다 안타까운 부분이 현재 6명이 현재 연락이 또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붕괴가 이루어진 이후 상황은 지금 현장을 적극적으로 수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붕괴, 추가 붕괴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리고 야간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사실상 구조라든지 또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알려진 것처럼 지금 현재 신원이 좀 이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이 작업자들에 대한 수색이나 구조가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런 부분들 이제 소재 파악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날이 밝는 대로 구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빨리 진단하고 또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들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장 상황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붕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일단 알려진 것처럼 지금 39층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자체가 주요한 붕괴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붕괴에 대한 부분들, 건물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상당히 좀 덜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붕괴된 부위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잔해물들이 또 이제 그 밑에 하부층들의 일부에 쌓여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붕괴될 가능성 또 혹은 또 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자체가 아니라 건물 자체에 대한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붕괴가 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붕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 붕괴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을 감안하고 그러면 주변에 어떤 일정 부분 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피를 또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대피 반경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높이를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 주변 반경, 그 높이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한 이격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주변에 대형 도로들이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 구간 정도까지를 충분히 통제한다면 그 이외의 지역까지는 피해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붕괴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다시 복전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전 부분들도 추가 붕괴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또 단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전기가 들어오지만 추가적인 어떤 정전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이를테면 이제 대피를 하시거나 또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분들 이 관련된 주변 도로로는 지금 당장은 좀 이동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저희 뉴스에서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에 수색은 중단이 된 상황이고 구조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200명이 넘는 인력과 또 45대 장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안전 진단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럼 어떤 부분들을 가장 긴급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붕괴가 발생한 그 고층부 그 부분의 이제 구조 상태라든지 손상 부위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건물에 고정돼서 지지하고 있는 이 타워 크레인 추가 붕괴 우려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정 상태나 지지 상태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혹시라도 이제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어떤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의 이제 주요 구조 부인 기둥이라든지 보호 슬래브 이런 건물 전반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고로 지금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만 굉장히 높은 층수에서부터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안전모 착용이었잖아요. 이번에 부상당한 그 부상자 중에 한 명은 안전모도 잘 착용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해서 안전수칙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전모 같은 경우는 뭐 공사 현장에서 일반적인 낙하물이라든지 또 혹시라도 이제 안전모를 착용한 이제 이 작업자가 추락했을 때 그러니까 좀 머리를 보호해서 큰 부상을 이제 방지하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아주 고층부에서 실제로 이제 추락을 한다거나 또 혹은 또 낙하물이 굉장히 큰 하중이라든지 큰 규모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리 안전모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안전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전모를 무제한으로 더 강하게 이런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는 성능적인 상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모의 착용 이외에도 사실은 이런 낙하물 방지라든지 추락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서 되어야만 사실 작업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모의 기능 상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뭐 앞서도 계속해서 당시에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보면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외벽에 종이장이 뜯겨진 것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붕괴 원인은 뭐 이후에 조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습니다만 일단 교수님이 추측하시기로는 붕괴 원인이 어떻게 된다라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예, 뭐 제보로 이제 그 공개된 이 동영상들 붕괴 당시에 이제 상황들 화면들을 보면 상층부부터 이렇게 붕괴되는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내리듯이 이렇게 이제 하부축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 붕괴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나오고 그렇다고 있습니다. 한다면 지금 현재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뭐 이를테면 거푸집이 붕괴가 된다거나 혹은 타설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붕괴가 시작이 됐고 또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하부층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붕괴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좀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본 상황으로만 판단을 한 거고요. 사실 정밀한 이런 부분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보에 따르면 예정된 인재였다. 그 이전에도 뭐 굉장히 뭐 비가 오는 날에도 공사가 진행이 됐고 주말에도 뭔가 분주하게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공사를 앞당겼었다.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제보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원인도 있었을까요? 공사가 빨리 진행됐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뭐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과 또 실제로 공사 공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확인 과정에서 이러한 공정이라든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 무리하게 이런 부분들의 작업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정확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챙겨지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전에도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 많이 발생을 했었던 이런 또 붕괴 이 현장은 또 이런 붕괴가 또 발생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현장보다는 훨씬 더 안전을 좀 더 강조해서 챙겨가면서 공사가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다시 재발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당시 상황이 이제 눈발이 좀 날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외벽에 떨어져 나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지금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 이제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운용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정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의 운행을 정지해야 될 정도의 그 풍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람에 의해서 또 외벽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붕괴나 탈락할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가능성은 상당히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기존의 이미 구조적 결함으로는 균열이라든지 붕괴 전조 상태인 데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자체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또 붕괴가 전조된 상태라면 바람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일조를 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뭐 한번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전체가 총 8개 동이었는데 유독 이 201동이었던 그 한 개 동에서만 붕괴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각 현장에 이를테면 타설 과정이나 공정 과정들이 각각 뭐 동일한 형태의 어떤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네. 그때 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작업장의 안전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부분들이 또 다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뭐 해당 이번에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이 건물에 한해서만 붕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겨울철에 이런 이제 콘크리트 양생을 한다거나 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과정에서의 다른 시기보다는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앞서 이제 예상하고 있는 어떤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이제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공사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특히 사고가 난 이번 해당 아파트가 지난해 철거 작업 중에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났던 시공사와 같은 곳에서 지은 건물이라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수칙을 또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당시에는 철거 작업 중에 이제 붕괴가 일어났었던 곳이고, 이번에는 이제 이 건축 공사 중에 콘크리트 타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고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고가 발생한 어떤 업체였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강화하고 또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렇게 다시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공정 진행상의 안전 조치라든지 또 해당 작업장의 이 안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부실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 최근 이제 올해 며칠 이제 1월 말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 예.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까지 이런 부분들의 책임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로도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 확인 또 절차상의 문제 확인을 철저히 좀 규명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너져 내린 그 공사 현장 당시의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너져 내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외벽이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외벽 붕괴라고만 보기에는 내부의 그 구조물도 상당 부분 좀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러니까 표면이 좀 약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인을 좀 어떻게 분석하시고 그래서 더 추가 붕괴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은 한 동만 이렇게 무너져 내렸지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것들도 추가적인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건물의 전면적인 붕괴, 그 해당 동의 전면적인 붕괴로 보긴 어렵고요. 네. 그 부분에 이제 일부분이 붕괴가 되면서 하부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면서 붕괴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이제 바깥에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의 인면 쪽이 대부분 손상됐기 때문에 벽면 자체만 붕괴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내용들을 보면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벽면이랑 연결되어 있는 슬래브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붕괴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탈락된 부분들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다른 동해까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력, 붕괴 위험성이 전가되거나 또 추가될 가능성보다는 해당 건물 내에서 추가적인 부분적인 어떤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또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